인생의 단짝과 함께 구했던 첫 신혼집이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일단은 전셋집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부동산을 이제 통해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이제 방을 샀어요. 19년 봄에 계약을 했고 이제 2년이 지났었는데 그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했고 부부와 계약을 한 사람은 60대 여성 이 씨. 그녀와의 만남은 꽤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쁘게 사세요. 오래 살아주세요. 제가 여기 자주 못 와요. 되게 다소곳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매너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파우치만 요만한 거에다가 그걸 열어가지고 막 도장을 뒤지는데 근데 그 안에 도장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도장이 많다고요? 아니 이거 아니네 막 이랬더니 막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네 여기 있네. 이 씨는 둘째 딸의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을 했습니다. 부부는 한 차례 전세 계약 연장을 한 뒤 계약 만료 전 집을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분양받아놓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통화는 안 됐고 맨날 문자로 하라고만 했었어요. 집주인과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부부.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이사를 가겠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라고 해서 했더니 대꾸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속타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년 12월 문자를 끝으로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날부터 신혼부부의 일상은 망가져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또 벌어졌습니다. 민숙 씨도 이 씨를 만나 계약을 했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김이라는 사람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 3일인가 지냈는데 집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려서 그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딸의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을 했다는 이 씨. 그러니까 엄마가 딸 대신에 계속 계약을 하네요. 이라는 사람이 엄마고 이라는 애가 딸이고 그래서 개명의로 와서 엄마가 와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했어요. 2억이 넘는 전세금은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됐는데 맘대로 해라라고 전화도 안 받고 엄청 내가 속이 상해요. 솔직히 말해 돈 민숙 씨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손해본 거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집주인 한 씨의 연락 두절로 집을 사지도 방을 빼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는 은수 씨. 전세 계약이 원치 않게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택, 임대주택이 된 게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내용을 먼저 전달했어요. 근데 자기가 돌려줄 돈이 없으니 그냥 알아서 매매를 하고 그 돈을 가져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당첨된 임대주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이고,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면서 집을 구매할 사람을 구해오라 했답니다. 이야, 이게 말이 되나요? 피해 세입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의 실체를 나중에 알았답니다. 문자로만 연락하는 집주인의 정체가 딸이 아닌 엄마 이 씨라는 겁니다. 임대인 딸 한 씨 아닌가요? 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엄마인 이 씨가 세입자들과 연락을 나눈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관련된 사건을 당하신 분들의 방이고요. 네, 개봉, 하곡동, 구로, 공항동, 그리고 부평도 있네. 아이고, 관악구, 가산동, 금천구, 북산, 하곡. 2017년부터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실소유주 이 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녀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빌라들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하나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도봉구. 이거 시흥이 있어? 포천이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로 소유자는 이 씨의 두 딸들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엄마 이 씨가 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한 주택의 수는 무려 500채에 달합니다. 아이고. 와. 무슨 돈으로요? 현재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두 딸들의 주소지는 같은 곳인데요. 같이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집을 비운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피해자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 그런 거로 보입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나 이웃들은 새 모녀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까요? 혹시 이분이 여기 사셨던 거예요? 맞아요. 아, 이분 맞아요? 그 딸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딸이? 못 들었을 거예요. 딸이랑 아들도 있었던 딸이랑 아들? 그래서 잘은 몰라요. 너무 시끄럽고 해서. 시끄러워요? 왜?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와서 숨어있고 막 눈 두드리고 너무 그랬어요. 아예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아니, 그건 상황을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목에 칼을 꽂아 죽이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백 채의 빌라를 계약한 이 씨는 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걸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량 승용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 살지도 않는데 동기표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청소업체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 이제 뭐 집도 많이 있고 이런 것까지 한다. 심지어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관리비를 받았답니다. 새 모녀는 어떻게 이 많은 빌라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피해자들이 계약한 집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축 빌라나. 신축 빌라였죠. 신축. 대부분 신축 빌라에 살았다는 건데요. 이 집이에요. 입주 전 등기상으로 문제가 없던 넓고 깔끔한 집엔 어느새 가압류가 걸렸고 세입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압류? 이 집이 제가 전에 살던 집인데 이 집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2019년이니까 3년 전쯤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작년에 이사를 나갔는데 작년에 나가면서 전세금을 이제 못 받은 거죠. 큰 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부동산업자는 아는 은행을 소개해줬답니다. 전세금은 1억 9,600 정도였고요. 1억 4천이 은행 대출이었는데 은행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대출 연장 전화가 오는데 그분이 아니 그 사람 안 사는데요 라고 하고 그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안 됐죠.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결국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대출금은 곧 빚이 되었고 전세금 역시 돌려받지 못한 상황. 남은 선택은 경매뿐이었습니다. 아유. 3,500만 원을 손해보고 전셋집을 낙찰받은 민숙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 경매 받고 나서 와서 살았었는지 저기 전기요금이 19,000원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누가 와서 월세를 살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 따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분노해놓고 물도 내리지도 않고. 실제로 이 씨는 경매 진행으로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줬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피해자들이 계약한 부동산에선 뭔가 알고 있진 않았을까? 이 씨의 월세 매물을 내놓기도 했었다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없는데? 이 지역에서 꽤 큰 규모로 운영됐다던 부동산의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그 예전에 부동산 있지 않았나요? 부동산. 그거 없어졌어요? 아, 한참 됐어요? 아, 좋다. 다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 근처에 부동산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나지. 아, 기억나세요? 옛날에 있었지. 피해자들이 계약한 부동산을 탐문한 결과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뀐 상황인데요. 배원도 안 된 것 같아. 비어버리지. 좀 여러 가지로 좀 협조라든가 이런 거 안 했어. 단독으로 많이 했어. 물건도 뭐 다른 데 이 동네 가인들을 갖고 와서 가지고 하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어. 유명한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언제라도 그냥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기획 부동산들 광고해가지고 그 사무실 막상 그 계약할 때 가보면은 무슨 막 2층에 있고 막 4층에 있고 막.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와 같은 일부 업체들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 가격이 전세가가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깡통 전세라고 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를 1억 5천으로 안 되지. 맞추고 그럼 안 되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이 1억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줍니다. 남은 차액 5천만 원.
이거는 분양 대행사와 여기 대여자가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처음부터 비싼 가격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건데요. 결국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는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에 이득을 취할 금액을 더해 받았기 때문에 자본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세 모녀는 영원으로 500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축 빌라 분양사무소. 이와 관련한 일부 중개업소의 행태는 어떨까? 전세를 구한다고 하니 부동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동산 저희가 이제 함께로 와야 고객님한테 저희가 조금 더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아까 왜냐면 부동산을 아끼고 오셔야 저희가 뭐 복비라도 빼드리거나 뭐래 뭔가 이런 혜택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혹하거든요. 부동산에 돈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동산 안 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계는? 표를 가져하셔야죠. 저희도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한층 있는 데가 있어요. 아는 데가. 아, 따로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아니 얼마나 잘 주시려고 그럽니까? 저도 잘 네, 여기 평당 기준으로 4만 4천. 전세 매매 가격은 똑같아요. 전세랑 매매 왜 전세가 많이 지어주시죠? 요즘 신축들이 다 이렇게 계획 차이를 많이 안 두고 그냥 짓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가능하니까 건축적으로 깡통 전세 요새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막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축에서는 이 부분은 항상 어디든지 갖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좀 미대마다 임대사업자님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나 컨설을 만나면은 행운이가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좋은 전세를 구하기보다 깡통 전세를 피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단지 행운만을 바라기에는 전세 사기 설계자들의 수법이 너무나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가가 비슷해지는 상황.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방을 시작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희